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없이 녹음으로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코나 EV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서 이달 16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라고 발표한 내용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코나 EV는 2018년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인데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10건, 해외에서 2건, 그래서 총 12건의 코나 EV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10건의 화재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도중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왜 화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각분했습니다. 저도 기사로 쓰긴 했었지만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초기에는 냉각수의 문제가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됐었는데, 원래 코나 EV에 들어가던 냉각수가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일반 내연기관과 동일한 냉각수가 들어가다가 갑자기 돌연 중간에 냉각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제품으로요. 그래서 이 냉각수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조금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제 코나 EV에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코나 EV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서 16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 내용만 보면은 그럼 배터리셀의 문제네? 그럼 배터리셀 누가 만들었어? 코나 EV 거는 LG화학이 납품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LG화학은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한테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몰아가냐,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현대자동차와 LG화학 사이에 약간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길거리에서 전기차를 보기가 굉장히 흔해졌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업체 간의 분쟁이 심화될 것이 을 단편적인 예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코나 EV 화재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와 LG화학 모두 코나 EV의 화재 사건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8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코나 EV의 리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셀의 결함을 지목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배터리 분리막의 손상으로 합선이 발생해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거의 단정짓다시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전기차의 화재처럼 규명하기 어려운 건에 대한 조사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인데요. 조사 결과 또한 LG화학의 배터리셀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단정지어졌다. 이게 적절한 조사가 진행되는 게 맞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나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근데 먼저 이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코나 EV 화재 사건을 조사한 기관이 국토교통부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이 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두 기관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과거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고조사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전기차의 메인이 배터리나 이제 소프트웨어, IT 기술이다 보니까 화학 전문가,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이 전기차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나 EV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나 EV에 장착된 배터리는 모두 LG화학이 만든 것일까요? 일단 세세하게 보면은 배터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배터리 셀입니다. 이 배터리 셀은 LG화학이 만든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셀을 이제 하나의 팩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자동차에 장착하기 좋게 네모난 형태가 되니까요. 이 하나의 팩으로 만드는 작업은 LG화학하고 현대모비스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 HL 그린파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BMS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게 전기차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BMS의 기술에 따라서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넣은 차량임에도 주행거리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BMS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 BMS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캐피코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 팩, 그러니까 HL 그린파워에서 만든 배터리 팩과 현대캐피코에서 만든 BMS 시스템 등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어셈블리죠.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로 만드는 작업은 현대모비스에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 코나 EV의 화재를 단순하게 LG화학의 배터리 셀의 문제다라고 몰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되는 점은 국토교통부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코나 EV, 화재가 발생한 코나 EV를 가져다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코나 EV는 경쟁 전기차 모델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1회 완전 충전으로 최대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문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나 EV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의 크기가 다른 경쟁 전기차에 비해서 그다지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나가 원래 전기차로 개발된 플랫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었을까?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코나 EV 진짜 주행거리 길다. 다른 애들 막 300km 되면은 굉장히 좁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코나 EV가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코나 EV의 배터리 안전 마진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터리는 안정적인 충전과 방전, 그리고 수명 확보를 위해서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를 해요. 이를 두고 안전 마진이라고 칭을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폰에도 역시 이런 안전 마진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 완전히 방전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방전이 돼서 핸드폰이 꺼졌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를 충전하라고 표시가 뜨잖아요. 아, 뭐야,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가 남아있으면 핸드폰 켜도 되는 거 아니야? 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안전 마진이 있어서 배터리의 여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안전 마진이 코나 EV에선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코나 EV의 안전 마진은 최대 한 3%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안전 마진을 8에서 12%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교하면 마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나 EV가 합리적인 가격에 긴 주행거리를 가질 수 있었던 점도 바로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나 EV 리콜 건이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작사 간의 분쟁으로 심화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 간의 분쟁이 좀 있었는데, 자동차 제조사가 이거 부품사의 결함이야 라고 단정을 지으면 부품사들은 크게 반발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국내 사례에서도 현대자동차와 한국타이어의 관계, 그리고 예전에 혼다와 타코타 에어백의 관계도 있었고, 포드와 타이어 회사 간의 그런 관계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대의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현재 배터리의 수요가 너무 폭발해서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의 가격을 보면 굉장히 비싸죠. 일반적으로 뭐 코나만 보더라도 코나가 한 2,50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반면에 코나 EV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 5천만 원 가까이 돼서 2배에 가까운 높은 가격을 기록을 하는데, 이런 이유가 배터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LG화학이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LG화학이 현대자동차에만 배터리를 납품하면 과거에 있었던 자동차와 제조사 간의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LG화학은 현대뿐만 아니라 GM이나 테슬라 같은 유수의 전기차 제조사들과 글로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위를 기록한 회사가 바로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LG화학도 현대차에 몰아가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현대차만 파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결함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GM이나 테슬라 같은 다른 업체 간의 그런 유대 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코나 리콜, 코나 EV 화재 사건에 관련한 리콜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하고 전기차 시대의 사건의 양상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였던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거나 혹은 갑과 을이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현대자동차와 LG화학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그러니까 단순 이게 시가총액이 기업의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LG화학
화학의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가 막 몰아가기를 해도 LG화학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이제 자동차 결함을 조사하는 기관의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과 다른 방식의 사고조사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기차는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정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전기차는 이제 보다 이제 배터리나 전기모터와 같은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전기차는 자율주행, 이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전기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넣기에 좀 더 수월한 포텐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IT 기술에 관련된 기술자들도 이런 사고조사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 다 동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과거보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품의 수는 저는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부품을 콕 집어서, 그러니까 이번의 사건처럼 절연막이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하나 콕 집어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 사건을 보면 절연막이 문제야 라고 이렇게 딱 지목을 했기 때문에 LG화학이 반발을 하고 나선 거죠. 이런 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코나 EV 리콜 사건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벌어지게 될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작사 간 공방의 미리보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원래 이 리콜 관련한 보도자료를 확인했을 때 그런가 보다, 배터리 셀 제조 불량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더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돌아왔는데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니어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소식 말고 활기차고 재밌는 자동차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